잔소리 한 김에 하나만 더 하면 일단은 시크릿은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여기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크릿 들었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원래는 너네가 일정이 되면 토요일 오전 수업을 좀 들어라. 그 3프로 반이 지금 방학 동안에는 힐포인트 클리닉을 좀 했었고요. 지금 이제 시크릿 교재 걔네 1단원으로 다시 하고 있어, 프린트로.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2차 조립 들어가는 부분부터 할 건데, 만약에 시간이나 뭐 다른 여건이 된다고 하시면은 다시 듣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다 머릿속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은찬이나 경민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따로 얘기를 해서 문제집 하나 공수한 꼭 풀어보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민이는 쌤 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없지만 다른 친구도 센 풀고 있는 친구 한 명 더 있고, 그리고 은찬이는 지금 RPM 이전에 샀던 게 있어가지고 RPM 풀고 있는데, 유형서 하나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네 여건에 맞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유형서 푸는 게 부담은 제일 적을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끔 하려고 이제 매주 월요일 금요일 날 공수도 수업 끝나고 대수 수업 끝나고 잠깐 남아서 나는 한 30분 봐줄 생각이거든. 근데 그러려면 풀어와야 돼 진짜. 경민이 채점 했니? 오늘 가서 할 거지. 채점하고 모르는 거 가지고 와서 일단 하시고, 그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이 진도 계획 좀 잡아줄게요. 그 유형서 풀 친구들. 지금 너네 공수원 심각한 상태야. 특히 아까 판별식 들렸던 친구들 있죠. 네. 야, 판별식. 제가 글씨 칸이 좁아서 뭐 무슨 변명이 필요 없어. 그거보다 칸이 더 좁은 개념원리 프로도 다 풀 수 있어야 돼.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연습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내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은 30점대야. 진지하게. 고등학교 1학년 평균, 중간고사 평균 30점대인 학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냐면 배워야 하는 양도 많은데, 너네 그렇게 생각해. 공수원 막 개념원리 공부하면서 나왔던 공식 있잖아. 아 이거 잘 안 나오겠지. 그딴 거 없습니다. 다 알아야 돼. 개념원리에 나오는 공식 중에 너네가 몰라도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시크릿이야 뭐 여기서 워낙 좀 특이한 유형들을 다루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B는 안 나오기도 해요. 안 나오는 학교는 영원히 안 나와. A는 B는 C 찾아야 돼요. 근데 나오면 그건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는 엄청 꼼꼼하게 공부해요. 어쨌든 그뭐 진단고사 우리 이거 방학 시작하기 전에 봤었는데, 그게 아주 편안하게 한 30분에 다 맞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너네 내년 중간고사는 그냥 40점, 50점. 근데 그럴 수도 있어. 나 70점 맞았는데 1등급 막 이럴 수도 있어. 그 시험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꼭 점수가 전부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훨씬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 또 볼 건데, 자 18번 계산해보세요. 아직 안 푼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18번 지금 시간 1분 주겠습니다. 1분. 벌써 답이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나왔어? 큰일 났다. 경미. 아니 뭐 어렵다고. 자 일단
똑같아 얘들아.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마이너스 3이 0이지.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 찾으면 돼.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빼기 3 빼기 1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요거를 분모가 뭐가 돼? 마이너스 1 되지. 그럼 마일분의 6베타 마일분의 6알파 1번이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베타고 두분의 한 마이너스 하니까 24인데 누가 마이너스 24라고 쓰냐? 어떤 인차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어쨌든 여기 이제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분모나 분자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고요. 19번 마찬가지고 요건 어떨까? 요거 20번 20번은 분모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얘를. 내가 이제 덮하기가 아니고 일부러 숨기는 거 아니야? 얘는 이제 괜히 가만히 있는 애를 이렇게 자꾸 건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0이니까 분모가 알파가 되겠죠. 저쪽은 베타가 되겠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쨌든 뭐 3차든 4차든 뭐 2차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0이 되는 걸 이용해서 나머지 부분만 잘 찾아주면은 나머지 부분만 잘 계산하면 되겠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 그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계산을 하는 거니까 요거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2 3번인 거야. 근데 이제 또 똑똑한 친구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냐면 3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볼 수도 있다. 3분의 마이너스 2 이게 좋은 거죠. 원래 두분의 합이 1분의 마이너스 2오잖아, 그치? 맞아? 두분의 합이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본 건 뭐냐면 지금 요 방정식의 두분은 알파 베타인데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지면 방정식이 3x제곱 2x 더하기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분의 합이 3분의 2 이렇게 보는 거지. 이제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이렇게 역수분 이용해서. 그럼 이거는 사실 2차식이니까 이러나 저러나 별 차이 없고 3차식이면 어떨까? 3차식이면 자 이렇게 있는데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2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가능할까? 우리 역수분 방정식은 2차만 되는 게 아니고 n차로 다 합점된다고 했죠? 그죠? 여기가 만약에 2였어. 그러면 응? 근의 앞 위아래가 뒤집히면 개수의 앞뒤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여러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자, 그래서 20번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옆에로 넘어와서 자 7번 말고 앞에 7번. 그러니까 유형 7번 22번 한번 해봅시다. 22번 잠깐 시간 줄게요. 22번 풀어보세요.
되는 거면 안 쓰는 게 나아요. 그거 원리랑 같이 기억하지 않아서 자, 22번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어요. 3번에 3 더하기 2 더하기 4 자, 요거를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3분의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4 저게 대체 어떻게 나와요? 동원 어떻게 했어? 자, 요거를 어쨌든 연습을 해볼 건데요. 자, 우리 문제를 풀다가 뭐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은 0 이런 식이 있다고 했죠. 여기서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오면 너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7인 걸 이용해서 이 식을 전개해서 무언가를 계산을 하려고 하겠죠. 자, 이거 전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기 때문에 1 빼기 1 빼기 7 해서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라고 돼 있다면 전개를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9 빼기 3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근데 이거를 요 방향성 말고 다른 방향성으로 해볼게. 요 식을 우리가 근으로 인수분해 합니다. 그걸 이제 근수분해라고 하죠. 이렇게 했을 때 요 식과 요 식에서 어떤 유사성이 보이나요? 요거랑 요거 관련이 있어 보이나요? 있어 보이죠? x에 몇 대입한 거예요? 여기는 3 대입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값을 f1이라고 그리고 요 값을 f3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마 1마 7이죠. 그죠? 3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만 대입해서 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실 2차식이니까 선생님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똑같지 않나요? 한다면 이게 3차는 뭘까? 만약에 3차 방정식을 주고 너네한테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를 줬다면 이거를 전개해서 풀어야 되는 것보다 그냥 1, 2감 된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쉽지 않겠니? 이제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확장성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알파, 5-베타 이런 식이 나와 있다면 우리는 식에다가 몇을 대입하는 걸로? 5를 대입하는 걸로 앞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맞아요. 근으로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은 알파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알파가 부호가 반대고 1마 베타랑 베타 마이너스 1 부호가 반대지.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 사실 뭐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너도 그냥 F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야. 이런 경우 요거를 0 만드는 알파 값이 5잖아. 5를 대입해라. 이 경우 몇 대입해라? 1 대입해라. 0 만드는 값을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알파 마7 베타 마7이라고 돼 있어도 이건 우리가 F7로서 이해하면 되겠고, 맞아? 알파 풀3 베타 풀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건 뭐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F 몇으로 이해될까요? 마3으로 이해되겠죠. 한 번에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바꿔볼게요. 마3 마알파 마3 마베타로 바꾸면 저 fx 파란 식에다 마3을 넣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근데 이 과정 하나를 생각하자면 결국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그 값들
것들을 숫자를 집어넣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나요? 맞죠? 근데 우리가 모든 2차 방정식의 x의 개수가 뭐야? 그 1인 건 아니야. 1이 아닌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 분이 알파 베타라면 여기선 어떻게 되냐면 근으로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돼요. 맞지? 맞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fx라고 하면 1마 알파 곱하기 1마 베타는 f1이 맞아 아니야? 아니지. f1이 아니지. 왜냐면 x마 알파 x마 베타가 fx가 아니라 보니까 a분의 f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a분의 f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내 이제 머릿속에 그 생각을 너네가 한번 읽어봐. 내가 이거를 보고 f-1이라고 생각한 거야. 얘네 때문에. 따라올 수 있죠?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최고차 계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f-1이 아니라 3분의 f-를 구하는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썼던 게 이해가 되죠. 3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4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3분의 9니까 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오, 좋아. 잘 이해했어. 그럼 이제 23번 어떻게 하면 될까? 23번 한번 해봐. 너네 빨리 날 흉내. 내 머릿속으로 빨리 들어. 그래서 요걸 한번 똑같이 해보자. 저 식을 보니까 그죠? 1을 넣는 건가 보다. 근데 2차 함계수가 1이 아니라 2니까 2분의 f1인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의 5 빼기 8이니까 마3 이렇게 돼서 4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런 아래 첨자 나오는 문제들을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들 많은데 이거 잘 봐.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 알파1이 뭐냐? 알파1이라는 건 n에 1을 넣은 거야. 그러면 알파1, 베타1은 어떤 방정식? 여기 n에도 1을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1, 베타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파2, 베타2는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요 방정식 자체도 n에 따라 달라지는 n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fnx. 이런 표현 괜찮을까요? 이해 잘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요걸 봤을 때 얘는 그 방정식 n이 일자리인 방정식에 몇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지. 얘는 n이 2자리인 방정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지. 얘는 7자리 방정식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지. 결국 우리는 계속 이 방정식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n에다가는 1부터 7까지 될 것이다. 그렇게 바꿔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알파 n 플러스 1 베타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요거는 f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언제나 어떻게 나오냐면 1 더하기 6n 더하기 8 더하기 n제곱으로 나오는 거죠.
저기다 마이너스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간절한 눈빛으로 해달라고 해주시고 없어. 눈을 피하는데. 자 그럼 n제곱 더하기 6n 더하기 9니까 n 더하기 3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까지 적으니까 가능하겠네. 그럼 결국 우리는 뭐냐면 그 n 더하기 3의 제곱에 n에 1부터 7까지 넣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뭐가 돼? 너는 4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4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000 해가지고 7 넣으면은 10제곱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짜증나겠죠? 이건 누가 다 해야 돼? 그러면 16, 25, 36, 7, 7이 49, 8, 8이 64, 99, 81, 그 다음에 100.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이쁘게 계산해 봅시다. 100, 130, 41, 200, 330, 370. 이런 식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25번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울 거예요. 24번도 이해 안 되는 친구들 한번 다시 잘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헐랜드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26번 해보자. 검토 따라서 26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었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1 더하기 6n 더하기 8 더하기 1 n제곱. 부호가 헷갈리면 어떡하냐고? 어떤 부호가 헷갈리죠? 요거 0 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데. 다 했지? 26번. 아직도 못했어? 야 26번 어떻게 해야 돼? 야 박정 진짜 큰일났다. 너 거의 자, 저 두 군을 갖는 방정식 만들면 가능 불가능? 저 두 군을 가지는 방정식을 세우면 이거. 네. 박정. 왜? 두 군의 합이 몇이요? 곱은 2. 그러면 요거지. 관계관. 설마 이거 합을 부호를 헷갈리진 않겠지? 근데 지금 요 방정식도 근이 2뿔마 루트이고 요 방정식도 근이 2뿔마 루트인데 쟤는 상수가 1이고 얘는 상수가 2야. 얘가 지금 2배 되는 거지. 얘 반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A는 몇이야? 2. 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라는 거야. 헐. 2
2를 대입해도 답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2 플러스 루트 2를 대입해서 답 나올까요? 진짜 오랜만에 해보는데. 제곱하면 6 더하기 4 루트 2잖아. 그리고 요거 더하기 1이 0인데 여기서 AB가 유리수죠. 그치? AB가 유리수니까 루트 2가 있는 것과 없는 거로 나눠주면 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루트가 있는 쪽에는 4A 더하기 2가 들어가고요. 없는 쪽에는 6A 더하기 2B 더하기 1이 들어가니까 얘도 0이어야 하고 얘도 0이어야 된다. 연립방정식 부르는 거예요. 썼으면 연립은 하던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A의 2분의 1이랑 B의 마이너스 1 넣으면 2 빼기 2 되죠. 0 되죠. 여기 넣어도 3, 이렇게 맞다고지. 3 더하기 1에서 4 빼는 거니까 0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혈 걱정이 어떡하냐. 승주야. 정우를 키면 넌 괜찮아. 아니 안 됐어. 승주도 이거 안 하고 있었나?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빨리 여기다 연습해봐. 자, 내가 이걸 설명해줘야 될 줄 몰랐네. 못하고 있는 거 아니지? 했어. 야 이건 x제곱계에서 심지어 1이네. 이런 거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지. 너는 마이너스 2, 너는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거잖아. 극나우게세 관계 이용해가지고 그럼 4 더하기 16이니까 20 정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5문제는 그냥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30. 31번 한번 해볼게요. 풀어보세요. 아, 이거 가루가 좀 많이 날리나 봐요.
앞에 키를 찾아보세요. 키 몇 번에 정리되어 있냐면 2차 방정식 키 5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봅시다. 앞에 있는 표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인데 경우의 수는 풀마 네 가지가 되겠죠. 플러스일 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건데, 그죠? 그죠? 얘네들은 어쨌든 알파 플러스 베타이거나 마이너스가 붙은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치? 그치? 왜냐하면 부호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풀린다는 거예요. 둘 다 풀, 둘 다 가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써줄 수 있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합의 절대값이다. 둘 다 양수면 얘랑 같죠. 둘 다 음수면 얘랑 같다. 그렇지 않니? 그죠? 그런데 풀마인 경우는 알파 베타가 될 거고요. 맞불인 경우는 마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야. 그치? 얘랑 얘는 공통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얘가 알파마 베타 또는 마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왜냐면 어쨌든 얘들아 이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라는 거는 양수, 그러니까 음수일 수 있니 이 값이? 음수일 수 있어? 음수일 수 없지. 왜냐면 0 이상 더하기 0 보고 있니? 0 이상 더하기 0 이상이잖아. 음수가 될 수가 없다고. 둘이 부호가 같으면 같은 형태로 풀릴 건데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둘이 부호가 반대인 이런 경우들은 반대로 풀리니까 알파 빼기 베타나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데 그것도 결국은 이거의 절대값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차이의 절대값. 차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큰 것 빼기 작은 건데.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요 표현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합의 절대값이거나 빼기의 절대값 둘 중 하나로 나오는데 이게 나뉘는 기준은 뭐냐면 둘의 부호가 같으면 합의 절대값으로 나오고 둘의 부호가 다르면 차로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A가 양수라는 조건을 통해서 두근의 곱이 음수라는 걸 알려줬죠. 그죠? 맞자. 그러니까 8은 합이 아니고 합의 절대값이 아니고 뭔 거야? 차인 거야. 차. 이 식의 차가 8이라는 거야. 이 2차 방정식의 차가 8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두근의 차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1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12a가 되고요. 이 값이 8이다.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12a는 64 빼기 64는 0 되고요.
A 마 4 A 플러스 16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답은 아니네. A가 4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라가 이제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로 바꿀 수 있고요. 이거 원래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하려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돼버린다니까. x 마이육 x 플러스 2로. 그래서 6의 제곱 마이의 제곱하면 40.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러니까 두근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따지라는 거야. 근데 두근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따지는 거는 결국 뭐야? 두근의 곱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지는 거랑 같죠. 그렇지? 부호가 같으면 곱이 양수일 거고 부호가 다르면 곱이 음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32번 보세요. 32번에도 절대값의 합이 4라고 나왔는데 그죠? 절대값의 합이 4라고 나왔는데 얘는 둘 중 하나라는 거야. 합의 절대값이거나 빼기의 절대값인 건데 자 지금도 어떤 거겠어? 둘 중에 왼쪽 오른쪽 합의 절대값이야 차야? 차가 돼야 돼. 왜? 곱이 음수라서 두근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너가 아니고 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럼 아까 선생님 그 뭐 계산하신 거죠? 하면은 우리가 두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죠. 짝수 판별식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게 두근의 차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이런 경우가 많고요. 34번은 그냥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얘는 이제 텍스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이게 더 쉽거든. 자 여기도 절대값 합이 6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선 지금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왔잖아. 그치?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왔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할까?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여기서 두근의 합이 얼마야? 4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뭔 거야? 합의 절대값일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두근의 합이 지금 4잖아. 그러니까 얘가 합의 절대값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합의 절대값일 수 없는데 둘 중 하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뭔 거야? 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차 공식을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합이랑 차를 둘 다 하는 상황은 사실 더하면 4고 빼면 6이니까 얘가 큰지 얘가 큰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아무렇게 나도 상관없어. 그러면 두 개 연립해서 2알파가 10이니까 알파는 5, 베타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두 번을 그냥 찾아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값의 합이 나오면은 둘 중 하나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 절대값의 합은 여기 그 개념 박스 있잖아요. 그다음에 절대값의 합이라고 써 있는 요거를 뜻하는데 요거는 둘 중 하나다. 이거나 이거이다. 그리고 이게 될 조건, 이게 될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잘 기억을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2. 자, 35번 근각계수의 관계. 35번은 지금 근이 알파 베타, 알파 분의 베타 분의 나왔죠. 자, 여기는
뭐 원래는 그겁니다.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문제들인데 아까 얘기했던 거 잠깐 한번 얘기해 보자면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b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어야 되거든. 그치? 요 방정식과 요 방정식이 지금 어떤 거야? 서로 같은 거죠? 맞아요. 같은 거죠? 다시 요 방정식의 부분이 알파랑 베타잖아. 근데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근데 그냥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는 방정식은 개수를 b, a, 1 거꾸로 보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럼 얘랑 쟤랑 같은 식이어야 되는데 얘랑 쟤랑 같으니까 b가 1이고 a가 b고 a가 1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왜냐면 요거랑 요거랑 같다는 거는 예를 들어 x제곱 3x 플러스 2라는 방정식과 2x제곱 6x 플러스 4라는 방정식이 똑같은 면을 가잖아. 그치? 이런 경우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얘랑 얘를 어딘가 한 군데를 같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a를 곱하면 a제곱 a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로 같아졌으니까 이제서야 너가 a제곱이고 ab가 1이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역수근이라 좀 특이하게 풀고 있어요. 그럼 a랑 b를 곱하면 1이고 a 제곱은 b인데 이걸 어떻게 연립을 하냐? 뭐 b가 a분의 1인 거죠. 그럼 이제 이게 a분의 1 되면서 a 세제곱이 1이 되네요. 근데 a 세제곱이 1이 되는 실수는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가 1 되고 b도 1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바꿔놨다고 그냥 너랑 너랑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요거만 조금 특이한 문제라서 역수분으로 다뤄봤고요. 나머지는 그냥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자. (39번) 한번 풀어보세요. 나왔나요? 하는 중. 4번 나왔어요.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1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저 두 개를 가지고 합과 곱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합은 어차피 알파풀 베타풀 2니까 여기라도 쉽게 알 수 있고, 그죠? 곱은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1 전개하면 되니까. 전개한 사람, 전개 안 한 사람, 전개 안 한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럼 지금이라도 전개 안 해도 되겠네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보세요. 전개 안 할 수 있잖아. 몇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이러면 이제 암산으로 풀 수 있죠. 2차 식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근수분해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는 거지? 한결 이해됐어? 요 식이 뭐야? 엑스마 알파, 엑스마 베타, 혹은 알파마 엑스, 베타마 엑스로 인수분해도 돼요. 똑같은 거죠. 여기다 몇 대입하면 요 모양이 나오지? 마이너스. 근데 어떻게 찾으려 했어? 요거 0 만드는 거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승주 이해되니? 그럼 저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나오는 게 6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 합이 6이고 곱이 6이니까 여기죠. 그치? 근데 사실 여기서 합이 6인 거 찾기 너무 쉬우니까 어차피 답은 3번 아니면은 4번이었죠. 합이 6인 게 생각하기 제일 쉽잖아. 그치? 여기까지 있는 거 이용하자면은 3, 4번 중에 하나 고르는 상황이었는데 곱도 이제는 너네가 쉽게 찾을 수가 있어. 자, 근데 다른 방법도 얘기해 볼게요. 얘들아, fx는 0에 근이 알파 베타면 예를 들어 f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은 뭐야? 1번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다. 2번 알파 마일 베타 마일이다. 3번 알 수 없다. 뭐요? 요게 답이죠. 왜? 여기다가 알파 플러스 1 넣으면 알파 플러스 2가 되는데 걔가 0인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x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f 알파가 되죠. 그래서 우리 요거 이용한 유형이 그 오른쪽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그 f4x 마삼은 0이면 두근의 합이 뭔지 구해라. 그런 거 있죠. 45번부터 나오는 거. 저거 중3 때도 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러면 봐봐. 우리는 지금 어떤 근을 원하냐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을 원해요. 맞죠? 요걸 근으로 받는 방정식은 fx-1.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저 식을 fx라고 썼을 때 fx-1을 전개하면 되는 거지. x 마일의 제곱 빼기 요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저거 전개하면 답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 2번은 내가 제일 안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귀찮다는 뭐냐면 2차는 이렇게 했어. 사실 2차는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어. 차수가 하나 올라가요. 3차면 합, 둘, 스마일, 곱 구하는 난이도가 많이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게 가장 기초가 돼야 돼. 그거 못하면 안 돼. 근데 x 마일의 세제곱 막 계산하고 하면 점점 복잡해지겠죠. x 마이면, x 마사면 점점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는 뭐 요게 제일 쉬워 보여. 어쩌면 이게 속편할 수도 있어. 근데 n차로 확장한다고 생각했을 때 최종 병기는 조리개법이야. 연조립이거든. 그래서 조립으로 이걸 푼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왜는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잖아. x 내림 차순된 식을 x 플러스 1 내림 차순할 때는 뭘 해야 돼? 내림 차순을 바꾸려면 조립기법을 하면 돼. x 플러스 1로 끝까지 나누면 돼. 끝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1 마사 1 1 마일 마오 5 1 마일 이렇게 되죠. 1 마육 6 보여 안 보여? 이렇게 4번. 자, 그럼 이게 왜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싶진 않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이게 3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뭐야? 3차를 해봅시다.
요거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을 때 방금 세 가지 알플, 베플, 감은 2고 스마일은 5고 알베감이 마칠인 걸 이용해서 만약에 문제에서 너네한테 알파 프릴, 베타 프릴, 감마 프릴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요구한다고 해봐.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도 합과 스마일과 곱을 구하려고 할 텐데 거기서 말하는 합은 알플, 베플, 감플 3이니까 5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겠고 그리고 곱은 알파 프릴, 베타 프릴, 감마 프릴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F 마일이에요. 요건 나중에 여가방 때 다시 해줄게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나온 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르더라도 전개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둘둘둘 어쨌든 이거로 계산하는 거는 연산량이 적지 않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는 거야? 너네가 요분을 원해? 그러면 fx-1을 전개해도 돼. 왜? 요식 fx라고 하면 요 식의 세근은 얘네가 돼야 되는 거 맞지? 그치? 요거 전개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x-의 세제곱 빼기 2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5 곱하기 x-의 더하기 7을 전개해가지고 원하는 거 찾아주면 되겠죠. 그치? 근데 어쨌든 이것도 연산량이 있어.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알파 대신에 알파 플러스 1을 원하면 x 내림차순을 x 플러스 1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연조립을 하라는 거야. 1 마이 5, 7 한 다음에 x 플러스 1 내림차순이니까 마일로 조립을 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마일 하면 1 마일, 마 3, 3, 8, 마 8, 마일 1 마일, 마 4, 4, 12 1, 마일, 마 5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찾는 그 방정식이란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합이 5인 게 맞게 나왔죠 지금. 그죠? 여기까지. 근데 사실 이거는 이해하기가 힘들어. 이해하긴 힘든데 그 가장 뭐랄까 우리 뇌 용량을 제일 적게 쓰면서 풀 수 있는 거죠. 조립된 거 푸는 게. 그래서 일단 오늘 요게 왜 가능한 방법인지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근데 이거 생각한 사람 천재야. 말이 안 돼. 우리는 그냥은 못해. 그냥 아 그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이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2차 방정식에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우리가 x 내림차순을 x 플러스 1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이 연조립을 해가지고 얻은 게 뭐냐면 요 식과 요 식이 같다라는 거예요. 원래 연조립을 통해서 얻는 건 뭐냐면 처음 저식을 x 플러스 1 내림차순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죠? 기억이 안 나면 잘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 식을 x 플러스 1 내림차순으로 바꿀 때 a, b, c를 찾으려면 연조립해서 a, b, c를 찾아주면 된다. 이거였어. 근데 둘은 같은 방정식, 다른 방정식. 같은 방정식이죠. 이거는 0의 부근은 알파와 베타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알파 베타가 근이라는 건 알파 베타를 대입했을 때 뭐가 돼요? 0이 된다는 거야. 알파 제곱 마사 알파 더하기 1이 0인 거야. 당연한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6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6은 0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식을 잘 봐. 우리가 이거를 이 식의 알파를 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x제곱 빼기 6x 더하기 6의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로 볼 수도 있지 않니? 그치? 다시 연조립으로 이걸 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미친놈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답이 얘잖아. 그치?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플러스 1이잖아. 근데 내림차순 구조를 바꿔서 알파를 대입했더니 알파를 넣었지만 알파 플러스 1을 넣은 척 할 수 있다는 거야. 맞지? 난 분명 알파를 대입한 거야 x에다가. 근데 요
꼬라지를 보니까 요 방정식에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한 거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착시 현상을 이용을 해서 알파 플러스 1을 근으로 가는 방정식을 연조립으로 찾은 거예요. 식의 구조를 바꿔가지고. 저거 생각한 사람 천재죠. 대단하지 않니? 근데 요 방법이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방법 중에 차수가 올라갔을 때 부담이 제일 적어. 4차 방정식이어도 연조립 한 줄만 더 하면 돼. 5차여도 한 줄만 더 하면 돼. 그걸 근계관으로 풀거나 전개해서 푼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이제 2차 방정식에서 굳이 조립으로 풀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근과계수의 관계가 약한 친구들은 근계관부터 연습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요렇게도 답은 어쨌든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세 가지로 한번 풀어보자면 첫 번째 합이 5 곱이 2죠. 그치? 첫 번째 방법은 뭐야? 알파 마일, 베타 마일을 생각해보자고. 두 분의 합은 원래 합보다 얼만큼 작아져? 2만큼 작아지겠지? 3일 것이고 요 두 개를 곱한 건 그냥 위의 식에 몇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야? 1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1 더하기 3에서 몇 뺐으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사실 2차 방정식은 요렇게 푸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우리가 f x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치? 원래 3차 방정식에서 조립을 못하는 애들은 이걸 이용해서 풀어. 왜? 근계관하기 귀찮으니까. 그럼 귀찮으니까요. 연산량이 많으니까. 차라리 전개하는 게 속 편하겠다 이거야. 그럼 fx 플러스 1을 전개해주게 되면 요거 근이 요거 두 개인 거 이해되죠? 안 되는 사람 없죠? 그러면 요거를 전개해주면 x제곱 bx 플러스 1 마오 x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되니까 x제곱 마3x 3에서 5 뺐으니까 마이너스 맞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2차에서는 굳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걸 단순히 2차뿐 아니라 n차로 확장성이 있는 방식으로 하자면 알파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을 알파 마일을 근는 방정식으로 갖는 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식의 구조를 x 마일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라는 거예요. 이거의 도구는 연조립 될 거고. 그래서 1 마오 2가 있으면 해서 x제곱 마3x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자, 지금은 굳이야 2차에서는. 하지만 3차부터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답만 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시간이 별로 없네. 자, 여기서는요. 이거는 엄청 쉽습니다. 얘들아, 근이 2배가 됐어. 합은 몇 배가 될까? 합은 몇 배가 될까? 근이 2배가 되면 합이 몇 배가 돼? 2배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R은 요거의 2배가 되겠지. 당연한 거지. 근이 2배가 되면 곱은 4배 되겠지. 그러니까 P는 4Q. 맞죠? 그쵸? 그럼 이제 R은 2P, P는 4Q, 2P는 8Q. 그래서 Q분의 R은 8이죠. 오늘 좀 심한데? 그래서 확대근, 축소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문제도 몇 개 안 나왔죠? 넘어갈게요. 이해 안 된 거 있어? 없죠? 여기다 여기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f 알파 f 베타가 0이려면 얘네가 근이 돼야 돼. 왜냐면 얘를 넣어야 f 알파가 돼. 근데 이거를 암산하는 게 힘들면 그냥 어떻게 하라겠어? 요거는 알파라는 방정식이랑 베타라는 방정식 풀면 4x는 알파 더하기 3 베타 더하기 3 x는 4분의 알파 더하기 3 4분의 베타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조금만 트라이 해봐. 여기다 뭔가를 넣어서 알파를 만들어야 되면 그냥 알파가 아니라 4분의 알파를 넣어야 되겠지. 4분의 알파를 넣으면 마삼이 남으니까 그거 잘 처리해도 되면 플러스 3 하겠죠. 그래서 적당히 잘 조율을 하다 보면은 뭐 암산으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요게 두 분이고 이 두 분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4분의 12에서 3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요거는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유형 14 어려운 거야. 자, 이거 유형 14 한번 풀어보세요. 뭐 풀까요? 13이요? 유형 14에 그러니까 47번 한번 풀어보세요. 47번. 네. 얘들한테 재밌어 보이는 표정이고 재밌잖아요. 재밌어 보이는 거. 오늘이 맞아. 포스가 있나? 자, 시간 너무 많이 줄순 없고 정답은 요거는 B제곱입니다. 그러면 B제곱만 B 마삼이 0이기 때문에 P의 값의 곱은 마삼. 얘들아,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면 어떻게 해? 이 식이 완전 이 식이 완전 제곱식. 2분의 p의 제곱이 요거랑 같아야 되지. 맞아? 네. 완전 제곱식이면 요거의 반의 제곱이 요거랑 같아야 돼. 그게 완제야. 근데 완제가 아니고 그냥 제곱해. 답은 나와요. 자, 밑에 보세요. 밑에 48번. 48번은 똑같죠. x제곱의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는데 알파가 허분이고 세제곱이 뭐래? 실수가 돼야 돼. 알파 자체는 허수인데 세제곱은 뭐가 된대? 실수가 되는. 그럼 뭐하라고? 완제 말고 그냥 제곱하라고. 얘랑 뭐랑 같아야 돼? 일단 방법만 먼저 알려준 거야. 원리는 설명 안 했어 아직. 완제 말고 강제. 그럼 여기서는
4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과 m제곱 더하기 3m 더하기 5가 같은데 3m제곱 더하기 m-4는 0이고 인수분해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m의 값의 합이니까 얼마야? 3분의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답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해는 둘째치고 답은 어쨌든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이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 이해는 필요 없으니 답이나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치만 난 어쨌든 이해를 시킬 거야. 뭐 한 번 보고 까먹더라고 하더라도. 자, 완제 말고 강제가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냐? 우리 허분인데 세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면 x제곱은 1의 한 허분 오메가죠. 그쵸?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는 1이라고 생각하는 멍청이는 없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멍청이는 없지? 우리 이 오메가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가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요거의 한 근이 이제 오메가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얘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x의 개수가 1이고 여기 상수항 1인데 그 1이 1의 제곱이죠. 그쵸?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거야. 얘들아 x세제곱은 7이다를 풀라고 너네를 시키진 않아. x제곱은 8, x제곱은 27 이렇게 세제곱수가 나오는 애들 중에서 허근 알파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 그래서 알파가 허수인데 알파 세제곱이 실수면 그 실수 값을 k라고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k의 세제곱이라고 잠깐 줄 거예요. 즉 알파 세제곱은 k 세제곱의 한 허근을 뭐라고 생각할 거야? 알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옆으로 넘겼을 때 알파 세제곱 k 세제곱은 x 막 k x 제곱 kx k 제곱이 된다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 알파가 여기 대입한다고 얘가 0이 되진 않겠죠? 알파가 허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개수가 어때요? x 제곱 kx k 제곱이라고 돼 있으면 이 개수의 제곱이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완제 말고 강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요것만 하자. 어쨌든 원리는 이렇습니다. 너네가 막 원리 엄청 집착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줄 수 있는데 근데 이 완제 말고 강제를 한다고 했을 때 49번에도 똑같이 완제 말고 강제하면 답이 잘 나오겠죠? 아마도? 응? 알파가 허수라고 했으니까 K는 실수. 자, 그래서 요거 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일단 요거 x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완제 말고 강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니? x 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ax 더하기 a 풀 3인데 얘가 a 제곱이야. 그렇게 하는 얘기고요. 자, 여기도 선생님이 완제 말고 강제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제곱해서 16k 제곱하면 그냥 뒷방맹이야. 이거 안 돼. 이건 안 돼. 왜 안 될까? 그치, 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니까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 선생님 1일 때밖에 못 하는데요? 그럼 1로 만들면 되잖아. 그치?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너가 4k 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왜 이렇게 많냐 하면은 사실 앞에 거 다 복습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서 새로 나온 거 별로 없죠. 꽤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완제말고 강제 이거는 처음 나온 게 맞고요. 앞에 뭐 고차시각 계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했던 것들을 복습을 하는 거라. 자, 이제 진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유형 15, 16. 이 규칙성은 우리 항등식 파트에서 했었어요. 항등식 파트에서 세 번째 단원이요. 거기서 했던 거 복습입니다. 자, F 알파는 1, F 베타는 1이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좋냐면 fx는 1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구나. 가능할까요? 근데 여기서 1을 옆으로 넘기면 fx 빼기 1은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죠. 근데 얘 2차 방정식이야. 왜? fx가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인데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요 방정식도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그럼 저 두 방정식이 서로 같은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그냥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고차 계수만 다른 걸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2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똑같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규칙성 문제는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하는 요령에 대한 것들이어서 2단원에서 했던 것들을 잘 복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3번. 52번을 이렇게 하게 됐었어.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52번을 우리가 이 그 항등식 파트에서 할 때는 이렇게 했어. 알파를 넣어도 1이 되고 베타를 넣어도 1이 되니까 fx는 1인가 보다. 편견 그득한 눈으로 보자고 했죠. fx는 1이라고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을 뒤에다 쓰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죠. 근데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 x제곱해서 1인 방정식이 얘니까 그러면 1 더하기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인데 fx가 2차항 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1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53번을 우리가 항등식 단원에서 했던 것대로 한번 얘기해보면 알파를 넣으면 알파가 나오고 베타를 넣으면 베타가 나오니까 fx를 판경 가득하게 그냥 x라고 해버려. 그치? 그 다음에 이 뒤에다 뭘 만지면 돼? 알파랑 베타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식을 넣어주면 되잖아. 이렇게 거기 최고차 a 이렇게 둬야 되겠죠. 근데 x는 x고 이 식의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했고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 x제곱에서 1인 방정식이 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자, 얘는 뭐야? 알파를 넣었는데 5알파 빼기 2고 베타를 넣었는데 5베타 빼기 2니까 px를 뭐라고 두면 돼? 5x 빼기 2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알파 베타 넣었을 때 저 식 나오고. 근데 이 px도 몇 차식이래? x제곱 배수가 1인 2차 다항식. 그러니까 이 뒤에다 뭘 붙여? 알파 베타를 개수 근으로 갖는 2차식을 붙이면 되죠. 거기에 최고차 개수는 다 써주면 되는데 여기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냥 1 넣어주면 되는 거죠. 새로운 거 아니지? 했던 겁니다. 했던 거죠. 요거는 했던 거야. 우리 2단 여기 항등식에서 했던 거야. 식세우기 n차식의 특성.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근데 요거는 처음이죠. 식을 변형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자, 이걸 변형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거가 앞에 나와 있는데 봐봐. 알파를 넣는데 베타분해야 불편해.
베타를 넣는데 알파분해요. 알파를 넣었으면 알파가 나왔으면 좋겠고 베타를 넣었으면 베타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치? 근데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3이니까 베타를 마3 빼기 알파로 여기다 대입하지 마세요. 여기를 마3 빼기 알파로 바꿔주시면 fx가 마3x 빼기 x 분의 이렇게 되잖아. 그럼 유리함수지. 그치? 유리식이 돼버리지. 너네는 지금 다항식을 만들어야 돼. 요 방향은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베타를 알파분의 3으로 바꿔서 대입해도 돼요. 여기다. 근데 그거를 대입한다고 자꾸 하지 말고 대칭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앞에 거기 키 마지막 키에 써 있을 건데 대칭화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이미 베타가 있잖아.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알파를 곱하는 거. 이렇게. 그럼 여기는 여기 이미 알파가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베타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F 알파는 3분의 9 알파, 3 알파 이렇게 변하죠. F 베타는 3분의 9 베타니까 3 베타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다항식으로 만들기 좋은 식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칭화를 하는 방법은 분수꼴을 할 땐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만들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는 모양을 만들면 걔가 상수로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 어떻게 할지 알겠죠? 설명 더 안 해줘도 fx를 3x라고 놓고 그 뒤에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56번도 마찬가지야. 56번도 알파를 넣었는데 베타가 튀어나오고 베타를 넣었는데 알파가 튀어나오는 이런 불편한 상황인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고 알파 베타가 1이니까 베타는 알파 빼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P 알파가 베타라고 돼 있지만 저 베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알파를 더했다가 빼는 겁니다. 더했다가 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어? 1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P 베타는 알파란 요식도 베타를 더했다가 빼서 요거를 1로 바꿔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P 알파는 1마 알파, P 베타는 1마 베타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럼 PX를 1마 X라고 두고 이 뒤에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을 써주고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 안 나왔죠? A라고 쓴 다음에 P1이 1인 걸 이용해서 A 값을 조정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 A가 1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러면 그거 이제 정리하는 방법 앞에 키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럼 너네 요거 근각계수의 관계로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고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칭화를 시키는 거야. 알파를 넣는데 베타가 나오고 베타를 넣는데 알파가 나오는 상황은 대칭화를 시켜서 근계관으로 얘를 값으로 처리해버리고 남은 거 가지고 식을 작성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넘어가.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시크릿이 2차 방정식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이번 특강때에는 요거 교재를 좀 마무리하고 이런 것들은 검사는 못했는데 사실 한 번 공부한다고 다 너네께 되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를 해주시고 혹시 다음 주부터 오전 10시에 하는 거 복습으로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친구 있으시면은 선생님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센 수학이나 이런 유형서 풀면서 또 이제 센 풀다 보면 기껏 열심히 2차 조립 설명해 줬는데 또 다 막 열심히 계산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 그치 그치. 아니 너 2차 조립 하나도 안 쓰고 있었잖아. 네, 다 알려줘. 경민이는 잘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유형서에 적용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받고 싶으면은
선생님이랑 그것도 한번 일정을 잡아주세요. 그 공수2 공부한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보기가 제일 힘들어. 그치? 다른 대수는 내가 지금 수업을 들어가고 있는데 공수2는 지금 수업을 안 들어가고 또 심지어 4층이잖아. 니들 나 되게 오랜만에 봤지. 한결이랑 승주랑 정우.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필요하면 나한테 요구를 잘 해야 돼. 근데 여기 완전 찍고 나왔다? 찍고 있었나? 찍고 있었나? 찍었네.